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상속 등기의 기한은 제한이 없고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혼동이 있으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가산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보통 다른 블로그나 뭐 인터넷상에 자료들이 훌륭하게 나와 있어서 보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영상들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뭐 이전 영상에서 봤지만 간단히 정리하면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망인의 사망일이 3월 8일인 경우 3월 31일부터 6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면은 그 기간이 3개월 연장돼 9개월로 된다. 그리고 상속 등기 또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기간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상속인들이 빨리 등기해야 하거나 빨리 협의해야 되니까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요청하면 그거에 이제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라는 것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때 6개월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제재가 있느냐?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금의 가산세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이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의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고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라고 하고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했을 때는 과소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미신고 납부 세액에 일정 가산세율을 곱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산정을 하고 이거는 1회만 납부하면 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자체가 아니라 신고하고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기간이 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가산세를 매기는 것이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연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미납한 세금의 미납 기간, 지연 일수죠. 일수가 있고 여기에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을 곱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은 일회성으로 내면 되지만 이 납부 불성실은 미납 기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미납부 세액에 가산세율 곱한다고 했는데 이 가산세율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무신고가 있고 부정 무신고가 있습니다. 부정 무신고는 신고나 무신고 했을 때 좀 자기적인 어떤 불법적인 좀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높게 매기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산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율을 산정하는데 이 부정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2배인 40%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는 했으나 일부 신고 안 한 경우에는 그 일부 신고 안 한 금액의 10% 조금 적게 매겨지죠. 그 다음에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4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그래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부라도 신고를 하면은 이 가산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고 뭐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자체는 하시는 게 가산세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미납한 세금의 미납 기간에 이자율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행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8월 적용되는 이자율은 10만 분의 22입니다. 이거는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건데 현재 기준은 그렇다는 거. 10만 분의 22 하면 조금 이렇게 감이 안 오시니까 연리로 따지면 연 8.0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불성실 가산세 두 개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은 신고세 공제 규정에 적용이 배제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금을 이제 신고를 자진 신고를 기한 내에 했을 때는 원래 내야 될 세금에서 3%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런 3%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니까 이 3% 정도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정신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0% 매기는 거, 그 부정신고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치,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 조작, 은폐, 세금 계산서 등 조작.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신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안 한 거에 어떤 부정행위, 뭐 기망행위, 또 적극적인 뭐 자료 폐기 이런 행위가 개입이 됐다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40%의 높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신고 세액이 3천만 원이 이제 산정이 되었고 이거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상태에서 신고 기한 1년 후에 국세청에서 조사 나와서 고지된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아까 이 3천만 원에서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그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이 돼서 2,910만 원만 납부했으면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1년 후에 납부를 하면 세 가지로 이제 보셔가지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약 600만 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3천만 원에 아까 일반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이제 600만 원, 3천만 원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 1년이니까 일수로 따지면은 365일이고 거기에 10만 분의 22, 8.03%를 곱하면은 240만 9천 원 가산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미적용됐기 때문에 90만 원의 이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40만 9천 원을 납부를 하게 돼서 원래 자진 신고했을 때보다 약 930만 원을 약 30%를 더 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무신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가 개입됐을 때는 금액이 더 커지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배인 1,2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440만 9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속세는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